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내 것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따라 걸어온 길이었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저녁 식탁에 앉아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조용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달려온 길.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크고 시끄러워서 정작 내 안의 조용한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모두가 좋다고 하는 선택 앞에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순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왠지 공허한 밤. 웃고 있지만 진짜 기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 진짜 목소리가 말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너무 잘 배워왔습니다. 칼 융은 우리 안에 진정한 자기, 참된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로 만들어진 가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고유한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 안에 진짜 나침반, 그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싫으면 거부합니다. 그 반응은 자연스럽고 정직합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울면 안 된다고, 참아야 한다고, 착해야 한다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쓰는 얼굴입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이 모든 역할들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 생깁니다. 가면이 나인 줄 착각할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내면의 목소리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좋은 부모, 좋은 직장인, 좋은 배우자, 그 모든 역할을 다 해냈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한지. 그 공허함은 바로 진짜 나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결코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끈질깁니다. 무시해도, 외면해도, 바쁘게 살면서 묻어버려도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을 겁니다. 때로는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는 선택 앞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저항감. 성공했다고 느껴야 할 순간에 찾아오는 공허함.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면의 목소리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몸으로 말합니다. 이유 없는 피로, 반복되는 두통, 잠들지 못하는 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이 진짜 내 것이 아니야.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또한 꿈으로 찾아옵니다. 융은 꿈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무시하는 것들이 꿈속에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꿈, 강렬한 이미지, 깨어나서도 남아있는 느낌. 이것들은 모두 내면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목소리와 외부의 소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 목소리인 것처럼 들립니다. 진짜 내면의 목소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목소리는 늘 당위를 말합니다. 이래야 해, 저래야 해.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단순히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게 좋아.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직관에서 나옵니다. 외부의 목소리는 종종 두려움으로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조용한 확신으로 말합니다. 이게 나한테 맞아. 이게 내 길이야. 셋째, 그것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외부의 기대나 압력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진짜 내면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것은 진짜 당신의 일부입니다. 넷째, 그것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외부의 기대를 따를 때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 충분한가? 더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를 따를 때는 어렵더라도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나야. 라는 깊은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만약 내 진짜 목소리를 듣는다면 지금의 삶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목소리보다 집단의 조화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튀지 말라고,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듣는다는 것 자체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비로소 타인과도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은 다른 가면과만 관계를 맺습니다. 진짜 나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진짜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타인의 진실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종종 우리가 익숙한 삶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다시 꺼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계속 외부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내면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종종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외적인 상황은 그대로 두면서도 내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그것을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길 때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이 싫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윤근 그림자 작업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입니다. 우리 안의 어둠, 약함, 욕망. 우리는 평생 이것들을 숨기고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를 찾는 길은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안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바쁨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대화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멈춤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냥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느끼는 시간.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조용해지면 불안해서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출 때, 할 일 목록을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당신 안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명상이나 기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그리고 답을 기다리세요. 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을 품고 있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답이 찾아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싫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면서 직업을 바꿉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이었지만 의미 없던 일을 그만두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이게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납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유지하던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다시 꺼냅니다. 젊었을 때 포기했던 것들, 현실적이지 않다고 묻어두었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 꺼내서 조금씩 실현해 나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의 불행을 투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기 내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특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면서 아이에게만 꿈을 꾸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물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진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대대로 사는 삶은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여도 공허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실을 사는 삶은 힘들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나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 나다웠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이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다워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여정에는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배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 안의 목소리가 계속 어떤 변화를 속삭인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삶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변화가 두렵다면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정직해보세요. 하기 싫은 약속은 정중하게 거절해보세요. 하고 싶었던 것을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욕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그러다 보면 자신은 뒷전이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도 소중합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문득 여유가 생길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가? 답은 예스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환경이나 타인 탓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들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윤군 무의식이 의식되지 않으면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외면하면 그것은 외부 세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종류의 관계 문제, 같은 종류의 갈등, 같은 종류의 불만족, 이것들은 모두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의식화하면 그 패턴은 깨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록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드디어 자신답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당신 안에도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대답을 존중하세요. 오늘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내면의 나침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나라는 집으로,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그리운 곳으로.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도 되는 곳. 그 집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당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저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바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역할 속에서 진짜 당신을 잊지 말라는. 당신 안의 목소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외면해도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조금씩.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작은 질문들이 당신을 진짜 당신에게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 여정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침내 가장 중요한 동반자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바로 당신 자신을.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여정.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당신 안의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것이 어디로 데려가든 그곳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곳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언제나 당신을 안내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믿으세요.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드세요. 진짜 당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향해. 그 삶은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